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내란 외환죄를 다 불문하고 6개월이었잖아. 2개월. 그렇지. 근데 그러려면은 간단한 죄는 뭐 그게 가능하겠지만 내란 외환은 워낙 걸려있는 것도 많고 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6개월 안에 그동안에는 다 6개월 지나기 한 달 전에 5개월 때쯤부터 구속 기한이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늘어나는 거야? 네, 5개월 때쯤부터 이 사람들을 별건으로 기소해가지고 영장을 다시 받아서 계속 늘려왔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번에 그걸 안 하니까. 안 하고 있지, 검찰이. 그래서 내가 계속 말을 했었고 그동안 이제 안 움직이다가 요즘 최근 움직이는 게 그럼 좋다. 내란이나 외환죄에 대해서는 내가 새롭게 다시 법을 만들어서 이거 적용 안 시키고 더 무한정으로 1년 넘게도 할 수 있고 하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 나는. 그랬더니 민주당 사람들은 그거를 3개월씩 두 번 연장해서 내란 외환죄의 경우에는 1년까지는 구속할 수 있게끔 하자. 지금 그렇게 안을 만들어 놨고요. 그게 법사위 통과해가지고 이제 본안에서 오케이만 되면 되고 실제 법안 통과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26일 전에만 전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게 공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그러면 26일 지금 7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되나 할 이게? 수 있어요. 본회의만 열게 되면 거기서 이미 그러면 다 그 넘어갔어요. 법의 내용상으로는 추가 기소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추가 기소 없이도? 네, 추가 기소 없이. 왜냐하면 지금 검찰도 안 하고 있고 군 검찰도요. 그 문제가 되는 4명 다 풀어주려고 지금 보석 신청해 놨대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지금 일이잖아요. 법사위원장이 하필이면 없는데. 아니 그래서 서영교 의원을 중심으로 지금 그 좀 짬밥 있는 선수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진짜 다행인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석방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조은석 특검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요란한 뒷북 수사쇼를 펼치고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라며 추가 기소를 들이밀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운운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뭐하다가 이제야 이런 실효성 없는 꼼수를 부리는 걸까요?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이 정도면 유분수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걸까요? 한번 고개를 들기 시작한 의심은 멈출 수 없는데요.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게 아닐 겁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의심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모든 게 느리고 따로 놀고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김용현은 윤석열 내란 음모의 핵심 인물인데요. 작년 12월 27일부터 구속 상태였고 오는 26일이면 정확히 6개월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그는 이미 2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최근 스스로 취하했는데요. 그 이유가 더 가관인 게 부하들보다 먼저 나갈 수 없다는 황당한 충신 코스프레를 내세웠는데 국민은 그저 실소만 터질 뿐입니다. 재판부는 계엄 관련자 접촉 금지, 1억 원 보증금을 조건으로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고 사실상 석방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김용현은 이를 사실상 구속 연장이라며 항고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특검은 추가 영장을 청구해 다시 붙잡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미 타이밍은 놓쳤고 명분도 없습니다. 특검의 이 늑장 대응은 신뢰를 잃기에 충분한데요. 조은석 특검이 벌이는 이 뒷북 수사쇼, 과연 누구를 위한 연극일까요? 국민을 상대로 한 눈속임이라면 그 끝은 더욱 치욕스러울 겁니다. 김용현의 석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지금, 조은석 특검의 무기력한 수사는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 내란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특검이 이토록 아니하고 무력하다면 특검 존재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도구로 전락한 거죠. 이건 특검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무기력한 시간 끌기 쇼인데요. 점점 그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지금 고검에서도 자기들이 막 이제 하겠다고 뭐 김건희 소환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마치 무슨 이제는 직접 뭐 과거에는 증거가 없어서 기소할 수 없었고 이제는 증거가 뭐 무슨 뭐 녹취가 나와서 기소할 수 있는 것처럼 플레이를 하던데 그게 아니고 과거에도 기소가 가능했고 근데 이창수 등등이 기소를 안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고검에서 재기소하면서 수사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공범들 재판이 다 끝났고 당연히 가능하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도이치부터 구속해가지고 수사 진행하면은 성과를 충분히 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면담들을 주로 쭉 하시더라고요. 뭐 고검도 가시고 중앙지검도 가시고 또 금감원도 가시고 근데 그 코바나 관련해 가지고는 서울중앙지검 그 4차장 했던 김태훈 차장검사 지금 물 먹고 어디 가 있습니다. 그 검사가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는 가장 잘하는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면담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김태윤 전화하세요, 빨리. 차장검사를 면담하셔서 코바나 컨텐츠 수사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잡으신다면 거기서도 성과를 내실 수 있다. 이것은 코바나 컨텐츠 후원은 윤석열 뇌물하고도 직접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까지 잡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 특검들은 박은정 의원에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거기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가 당장 임박하다 그런 가능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라도 할 이해되고요. 수 있는 네네, 것 네, 같은데 아주 임박한 보니까. 지점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직무유기 관련해서 언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기회는 텐데. 빨리빨리 돌아올 겁니다. 네네네. 두분 빨리빨리. 그 직무유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본 지점이 있고 또 아까 조은석 특검 관련 구성 검사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강한 검찰주의자 이상으로 윤석열 그 정권에서 발탁 승진된 그런 검사들이 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같은 지점들이 좀 있고 뭐 잘 아시겠지요. 그 지점이 또 하나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청사 문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무실 그 지금까지 이제 수사 상황들과 이런 것들이 언론에 가장 유출이 잘 된 곳은 대검과 서울고지검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전히 그 수사 상황 우려가 유출들이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들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가 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할 지점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 한편 특히 검찰에 대한 그 수사 정보들은 좀 새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도 같이 쓰고 같이 지나가면서 잠깐이라도 만나면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알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니까. 조은석 특검한테 식당 같이 검사들이 먹고. 줄줄이 가서 인사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예. 그런 지점들은 좀 우려가 그 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경계해야죠. 거예요. 예. 이런 가운데 4년간 못 찾던 증거를 50일 만에 찾아낸 검찰이 전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역대급 코미디가 또 어디 있을까요? 검찰이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핵심 증거조차 제대로 찾지 못했던 검찰이 특검 출범을 앞두고 갑자기 수백 개의 녹취록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특검 방해 공작일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검찰의 이번 행보는 특검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교묘한 개수작에 불과한 건데요. 아니면 특검과 검찰이 짬짬이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해명을 들어보면 기가 찬데요. 미래셋을 압수수색할 때 직원과 김건희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뜯어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계좌가 컴퓨터 주문 방식이라 통화 녹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건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이 납득이 됩니까? 증권사 압수수색을 하면서 해당 계좌 담당 직원과의 통화 기록 확인은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더욱 가관인 건 4년 넘게 수사하면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주가 조작의 핵심 용의자에 대해 압수수색 한 번 못하다가 이제 와서 출석 통보를 했다고요. 이전 수사에서는 황제 수사를 하며 대통령 경호처까지 찾아가 휴대폰을 반납까지 하고 셀프 수사를 받아줬습니다. 김건희가 입원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런 행태는 더욱 의심스러운 거죠. 검찰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특검이 본격 출범하기 전에 서둘러 기소해버림으로써 특검의 수사 동력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인데요. 그렇다면 특검의 역량을 보겠습니다. 검사 40명의 최대 170일간의 수사가 가능한데요. 반면 서울고검 재수사팀은 검사단 3명의 사건 검토 기간은 고작 50일입니다. 어느 쪽이 더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런데 검찰이 성급하게 기소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특검은 이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위법 수집 증거 판례 때문에 확보된 증거도 활용하기 어렵고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김건희의 추가 혐의를 밝혀낼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건데요. 이걸 노린 거죠. 특히 7초 매도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경제 범죄 의혹들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건만 기소하고 끝낸다면 진실규명은 영원히 불가능해지는데요. 더욱 가증스러운 건 현재 재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 상당수가 과거 이 사건을 담당했거나 지휘했던 당사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특검의 수사 대상인데요. 자신들의 봐주기 수사가 도매에 오를 상황에서 서둘러 기소 명분을 만들어 면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갑자기 달라진 검찰의 태도도 의심스러운데요. 4년 6개월 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50일 만에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며 기소하겠다고요? 이런 뻔뻔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검찰 관계자들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기소 방침이 굳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에 넘기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이 원하는 건 검찰의 체면 칠해가 아닙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진실 규명인데요. 그게 바로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단순한 주식 거래 문제가 아닌데요.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경제 범죄 의혹이며 국정농단과 직결된 핵심 사안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검찰이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데요. 더욱이 김건희와 관련된 다른 의혹들, 명품백 수수 의혹, 청탁 의혹 등과도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기소는 진실규명의 기회를 영원히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당장 이 꼼수를 중단해야 하는데요.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멈추고 수사 기록을 온전히 특검에 인계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졸속 기소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서는 결코 안 될 텐데요. 민중기 특검도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고개를 젓고 있지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기습 기소가 현실화되면 특검은 손발이 묶인 채 부실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더 이상 검찰의 이런 행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는데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검찰이 아무리 꼼수를 써도 국민의 눈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이래서 검찰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지금 사무실 찾다가 서울 고검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조은석 특검이 자리 내놔라 이제 이랬다는 건데 네. 아니 지금 보안 때문에 검찰로 들어갔다고 하는 건데 제일 보안을 지켜야 하는 것이 검찰로부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아주 위험합니다. 아. 그러니까 보안의 대상이 바로 내부자들인 거예요. 수사 내부자들. 네. 그러니까 제가 특수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품 안에 그 둥지 안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검찰이 속성이 뭐냐면은 너무 익숙한 거예요. 봐줄 건 확실하게 봐줘. 딱 출연해가지고 빛 좋게 포장한다요. 이 사건 또한 약간 이 어떻게 보면 몇 개의 사건만 추려가지고 부각을 시킨 다음에 나머지는 은폐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 그래서 그래요? 엄정한 감시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선 사무실 구하기 어렵다는 물리적 여건을 핑계 댈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징성이잖아요. 네. 내랑 공범으로 비춰지고 수사 의지가 하나도 없고 그런 데 들어가서 오히려 국민으로부터는 멀어지고 국민으로부터 보안을 지킨다는 거예요. 네.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헌재는 대법정을 공개를 했는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검찰과 법원은. 이제 그 엘리베이터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누가 소환되는지 누가 누굴 조사하는지 이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수사하는 사람들과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기밀이기도 하니까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렇게 된 이상은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되돌릴 수 글쎄 되돌릴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좀 들여다볼 자료들이 있는데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몇 가지 법적 또 정치적 사안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주요 인물의 구속기간 문제라던가 아니면 특별검사, 그 특검제도 운영 방식, 또 검찰 수사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좀 있죠. 네, 맞아요. 이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이 어딘지 그건 좀 명확히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니까요. 특정 인물의 구속 만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여기에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서 검찰하고 특검 사이에 약간 그 줄다리기 같은 모습들 이런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 이런 개별 사안들이 결국은 더 큰 그림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먼저 그 김영현 전 국방장관 이분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다 이 소식이 눈에 띄네요. 네. 원래는 뭐 내란이든 외환죄든 상관없이 최대 6개월이었는데 이게 곧 끝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소위 별건 기소라고 하죠. 아, 다른 혐의로요? 네,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로 해서 구속을 연장하는 방식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움직임이 없다가 만기가 정말 코앞에 오니까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 또 구속영장 청구 이걸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에요. 위계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속임수를 써서 공무를 방해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에서는 이 타이밍을 두고 약간 뒷북 수사쇼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시기를 좀 놓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니요. 네, 그런 거죠. 근데 김 전 장관 본인 행보도 좀 흥미로운데요. 부하들보다 먼저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보석을 스스로 취하했다가 네. 또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하니까 거기엔 또 항고를 했다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자료에 분석이 있나요? 자료에서 뭐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좀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과는 별개로 그 내란죄나 외환죄 이런 중범죄에 한해서는 구속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는 법안 이게 지금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 법안이요? 네, 이미 법사위는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이게 만약 통과되고 공포까지 되면 추가 기소 없이도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 법안 통과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이건 정말 타이밍이 절묘한데요. 네, 그렇죠. 거의 4년 반 동안 잠잠하다가 특검 출범 딱 직전에 검찰이 갑자기 수백 건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타이밍이 문제라는 지적이 자료들에 많습니다. 이게 혹시 특검의 수사 동력을 좀 약화시키려는 거 아니냐? 아, 혹은 검찰이 계속 사건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뭐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먼저 서둘러서 일부 혐의만 기소해버리면? 네, 그렇죠. 특검이 뭐 강제 수사라던가 추가 혐의 조사 같은 걸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석이죠. 그리고 검찰 측 해명, 뭐 컴퓨터로 준비해서 통화 녹음 없을 줄 알았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도 자료는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이 재수사를 맡은 검사들 중에 일부가 과거에 이 사건 담당했거나 지휘 라인에 있었다는 점도 지적이 되네요. 네, 그 정도 나와요. 혹시 뭐 자신들 과거에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덮으려고 서둘러 기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까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이 자료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후원 관련 의혹 수사, 이것도 나오는데요. 아, 코바나 컨텐츠요? 네, 특정 검사, 그러니까 김태훈 전 차장 검사, 이분하고 면담을 해서 수사 방향을 잡으면 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혐의랑 연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건 또 상당히 민감한 주장이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조은석 특검팀 자체에 대한 우려. 이것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또 특검 사무실을 검찰청사 안에 서울 고검 안에 마련했다는 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특검 측에서는 뭐 보안 문제다. 이렇게 이유를 대지만 자료에서는 오히려 수사정보 유출 위험 제일 큰 데가 검찰 내부 아니냐.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하긴 뭐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그러다 보면 그렇죠. 뭐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정보가 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특검의 어떤 독립성, 또 수사 의지 이런 거에 대한 상징적인 문제로도 좀 비춰지고 있고요. 네. 또 특검팀 일부 구성원이 현 정권 들어서 승진한 이력이 있다. 이런 점도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더하는 요인으로 지적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들 쭉 종합해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들이 그냥 단순히 법적 절차를 넘어서 어떤 정치적인 계산, 또 기관 간의 힘겨루기 이런 거랑 아주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네요. 맞습니다. 검찰 수사 속도가 갑자기 확 바뀌거나 또 특검 역할이나 독립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제기되거나 하는 것들이요. 네, 정말 그렇죠. 특히 이 수사기관의 결정 하나하나가 단순히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걸 넘어서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들 신뢰하고도 바로 연결된다는 점, 이걸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신뢰 문제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상황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진실규명이라는 그 본질적인 목표가 제대로 추구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 절차적인 논란이나 뭐 기관 간의 갈등 속에서 그 본질이 가려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게 오늘 저희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입니다.